참혹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마광숙은 과연 독고탁과 그 혈육들에게 천벌과도 같은 대가를 안기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서라벌의 달밤, 술도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난다. 광숙은 신라주조가 술도가를 위험에 빠뜨린 배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와 경악을 감추지 못한다. 동석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다. 마 대표,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드디어 술도가를 곤경에 몰아넣은 배우를 알아냈습니다. 바로 신라주조의 독고탁이에요. 이 말을 들은 광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는다. 회장님, 그게 정말입니까? 신라주조가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확실한 겁니까? 마 대표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네, 맞아요. 술도가에서 누룩을 빚는 영상을 찍어 제보한 사람에게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간병비가 필요했는데 소전무가 그 약점을 이용해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배우가 밝혀진 지금 술도가의 누명도 벗을 수 있을 터였다. 광숙은 감격하며 말한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마 대표는 따뜻하게 답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마 대표. 술도가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적극 도울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광숙은 술도가 식구들에게 신라주조의 음모를 알린다. 논란 속에서 천수는 분노를 터뜨린다. 형수님, 독꽃 그놈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배은망덕한 인간 말종이 30년 전 술도가 공장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야반도주했죠. 그 일로 술도가가 자금난에 빠졌고 이후로 계속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고난 다 그놈 때문입니다.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광숙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택시를 타고 신라주조로 달려간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광숙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독고탕? 너였어? 이 모든 걸 꾸민 게 너였냐? 사업을 이렇게 더럽게 끌고 와서 내 남편이 죽고 술도가를 팔려고 찾아왔을 때부터 수상했어. 뉴스가 터지자마자 또 찾아온 것도 다 계획이었지. 30년 전 술도가 자금을 횡령해서 신라주조를 세운 것도 모자라 또다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어. 광숙의 외침은 신라주조의 사무실을 뒤흔들며 독꽃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를 정면으로 겨눈다. 과연 술도가와 광숙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신라주조의 사무실은 분노와 긴장으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광숙은 독고탁을 향해 소리친다. 너, 이 인간 말종,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나를 꽃뱀이라고 모함했어. 당장 네 입으로 자백해. 자백하기 전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독고탁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얼굴로 보안팀을 향해 고함친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라. 직원들이 광숙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선다. 그 손 당장 치워! 감히 마 대표 몸에 손을 대?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등장한 이는 다름 아닌 동석이었다. 독고탁은 경악한 얼굴로 말을 더듬는다. 하늘장 회장님, 여길 어떻게... 결벽증에 가까운 동석은 차가운 냉소를 띠며 독고탁을 쏘아본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더러운 짓으로 사업해왔나? 마 대표를 꽃뱀이라고 모함하고 술도가를 빼앗으려고 거짓말까지 했어. 내 사업을 방해하고 나를 농락해도 무사할 줄 알았나? 독고탁은 다급하게 변명한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 여자가 진짜 꽃뱀이에요. 회장님도 속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동석은 단호하게 일갈한다. 입 닥쳐. 이미 다 끝났어. 소전무와 네가 매수한 그 여자 모두 자백했다. 범죄에 쓰인 증거도 소전무가 경찰에 넘겼어. 이제 발뺌해봤자 소용없다. 넌 끝이야. 그 순간 경찰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친다. 독고탁 씨, 당신을 술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독고탁은 울먹이며 동석에게 애원한다. 한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린 사돈들 사이잖아요.
동석은 코웃음을 치며 단칼에 잘라낸다. 범죄자인 너와 내가 사돈? 결의와 세리의 결혼도 이제 없던 일이야. 너와 우리 집안은 끝났어. 그는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네가 가면을 쓰고 우리 결의와 혼사를 치렀으면 어쩔 뻔했나. 동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는 광숙을 돌아보며 말한다. 마 대표, 그만 가죠. 이런 악질적인 범죄자와 상대할 필요 없어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독고탁은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차에 실린다. 직원들은 술렁이며 수군거린다. 정말 독고탁이 술도가를 저렇게 만든 거야? 평소에도 사람들 무시하고 신상품 개발엔 관심도 없고 돈만 쫓더니 결국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졌네. 작은 업체인 술도가를 상대로 저런 짓을 하다니 인간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신라주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문 닫는 거 아니야? 독고탁의 몰락은 신라주조의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만들며 술도가와 광숙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까? 신라주조의 몰락은 거센 파문을 일으킨다. 직원들은 동요하며 수군거린다. 누가 신라주조 막걸리를 사 먹겠어? 우리도 빨리 다른 직장 알아봐야겠어. 같은 시각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미애와 세리는 충격에 빠진다. 장미애는 분노를 터뜨리며 외친다. 미친 인간!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결국 사고를 쳤어! 술도가 건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건만 감히 내 아들 강수가 있는 술도가를 상대로 저런 짓을 해? 독고탁,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녀는 경찰서로 달려가며 독고탁을 향해 소리친다. 야, 독고탁. 내가 술도가 건드리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지? 이제 너 같은 인간과는 끝이야. 멍청한 인간 같으니 지은 죄가 있어도 받아주며 살아보려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세리와 나 앞으로 볼 생각도 말고 감옥에서 철저히 반성하며 살아. 독고탁은 발악하듯 변명한다. 여보, 무슨 소리야? 이건 다 마광숙이 나를 모함한 거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곧 조사 끝나고 풀려날 거야. 하지만 장미애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만 가득하다. 그녀는 단호한 얼굴로 등을 돌린다. 그때 경찰 조사가 재개되고 독고탁은 소전무를 만나게 해달라며 경찰에 애원한다. 그는 소전무가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한다. 소전무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적 없는 범죄를 나한테 덮어 씌우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을 대면시킨다. 대면의 순간 독고탁은 목이 터져라 소전무를 향해 고함친다. 소전무, 당신이 혼자 다 한 거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소전무는 차갑게 응수한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회장님이 다 시키신 거잖아요. 마광숙 같은 여자, 꼴도 보기 싫다고 꽃뱀이라며 가만두면 안 된다더니 고발스에 제보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제가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 하겠어요? 독고탁은 발끈하며 소리친다. 내가 언제 그랬어? 소전무는 담담히 말을 잇는다. 회장님, 발뺌해봤자 소용없어요. 사실 다 대비해서 회장님 지시를 전부 녹취해뒀습니다. 이 녹취가 있으면 아무리 발뺌해도 끝이에요. 독고탁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다. 뭐? 이 미친, 감히 나를 이렇게 물먹여? 그의 외침은 허공을 가르며 메아리친다. 그러나 소전무의 녹취와 증거 앞에서 독고탁의 변명은 힘을 잃는다. 장미애의 단호한 결별 선언, 소전무의 결정적 증거,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이 그를 점점 더 옥죄어온다. 신라주조의 몰락과 함께 독고탁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술도가와 마광숙은 이 경랑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소전무는 독고탁을 향해 차갑게 속삭인다. 그러게 회장님,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직원들은 매일 무시했으니
누가 회장님을 위해 일하겠어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저지른 못된 짓들 전부 자백하세요. 구치소밥 생각보다 맛있다던데요. 건투를 빕니다. 독고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에 몰린다. 신라주조는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남의 돈을 횡령해 세운 그 화려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운명이다. 반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술도가에는 다시 활기가 돈다. 납품업체 사장들이 단체로 찾아와 사과한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라 손님들이 거부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광숙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한다. 괜찮아요. 다 독고탁 때문이니 사장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천수는 술도가의 문이 닫힐까 노심초사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미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었다. 그때 미순은 웃으며 말했다. 너무 걱정 마, 천수야. 잘 될 거야. 난 너를 믿어. 그 믿음이 보답이라도 하듯 술도가는 다시 명성을 되찾는다. 정직한 술도가를 지키자는 응원의 물결이 밀려들며 막걸리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후원금과 따뜻한 메시지가 쏟아진다.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말고 좋은 술을 만들어 주세요. 한편 광숙은 동석과 새로운 시작을 맞는다. 동석과 과수원을 다녀온 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스며들고 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곁에서 도움을 준 이가 바로 동석이었다. 동석 또한 광숙과의 본격적인 데이트를 앞두고 부인의 납골당을 찾는다. 그는 조용히 속삭인다. 여보, 내 맘에 품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과 너무나 닮았어요. 광숙은 진심을 담아 동석에게 감사한다. 회장님, 당신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술도가는 없었을 거예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회장님은 복덩이에요. 동석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한다. 마 대표가 힘든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끽한다. 술도가의 부활과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은 어둠을 뚫고 피어나는 희망의 증거다. 달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는 밤, 오범수는 한이를 재운 후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독고세리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다. 내가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세리가 꿈꾸는 행복, 그 빛나는 미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범수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빛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세리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한이를 품에 안고 웃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오히려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상처뿐일지도 몰라. 범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심장은 세리를 향한 갈망과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 시각 세리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진첩을 펼쳐들었다. 범수와 한이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셋이 나란히 아이스크림을 먹던 순간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다. 세리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교수님, 제가 원하는 건 화려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과 한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 그거면 충분해요. 그녀의 눈가는 촉촉했지만 미소는 단단했다. 세리는 결심했다. 교수님이 제 마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설령 그 기다림이 영원하더라도. 다음날 범수는 세리를 강의실로 초대했다. 조용한 강의실.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다. 범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세리야, 너에게 솔직해야겠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지 모르겠어. 한이와 나, 우리의 삶은 너처럼 빛나는 사람에게 너무 초라해. 세리는 그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교수님,
저는 초라함을 사랑해요. 교수님의 진심, 한이의 웃음, 그게 저에게는 세상 전부예요. 그 순간 범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세리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는 속삭였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너와 함께라면 나도 행복을 믿어볼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세리와 범수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과연 패배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을 꾸밀까? 한동석 회장의 결정은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무엇보다 범수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고 세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리의 기다림은 과연 결실을 맺을까?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별의 그림자가 그들을 갈라놓을까?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 마광숙은 후각을 잃고 말았고 그녀의 자존심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음료의 향은 다시 돌아온 것일까? 광숙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차가운 진찰실에서 의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사고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차장에서였다. 마광숙이 트럭 뒤편의 문을 닫으려던 순간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몸을 돌렸다. 호텔 셔틀버스가 후진하며 미끄러져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아야. 광숙이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버스 문이 열리자 당황한 직원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센서가 고장나서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광숙은 어깨를 문지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에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염려가 비쳤다. 직원은 연신 사과하며 비켜섰고 광숙은 트럭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광숙은 김치찌개의 은은한 향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피곤한 거 아니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며칠이 지나도 음식 냄새가 희미했고 심지어 커피 향도 맡을 수 없었다. 감기려니 하고 약을 먹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그럴 리는. 그날 밤 양조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오광수와 오홍수는 웃으며 술병을 점검하고 있었고 광숙은 장광주 신제품의 맛을 보기 위해 잔에 술을 따랐다. 강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이번엔 꼭 사과향이면 좋겠어요. 광숙은 술잔을 코끝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무런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 모금 마셔봤지만 남은 건 허공뿐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형수님, 왜 그러세요? 흥수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광숙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거 무슨 냄새야? 강수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형수님, 이건 장광주예요. 은혜의 향이에요. 다음 날, 광숙은 서둘러 병원을 찾았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이 뇌리에 밝혔다. 일시적인 후각 상실입니다. 아마 사고로 인한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다. 회복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광숙은 생각했다. 내 술이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누구지?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양조장까지의 길은 끝없이 멀고 험난하게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술도가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광숙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들어서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던 장광주의 달콤 쌉싸름한 향, 사과와 쌀이 뒤섞인 그 미묘한 조화는 이제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어져 있었다. 광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가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술도가의 마광숙. 그 이름은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작업실에서는 형제들이 조용히 술을 빚고 있었다. 오강수는 항아리 속 발효 상태를 점검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없으면 이 술 진짜 반쪽짜리야. 오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수님이 없으니까 손맛이 빠진 것 같아. 기술로는 따라할 수 없는 게 있잖아. 오범수는 작업 일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호텔 납품 기한이 내일인데 이 상태론 자신 없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다. 광숙이 없는 술도가의 공기는 어딘가 텅 빈 듯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광숙은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들려 있었다. 우장수와 함께 적었던 레시피와 발효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술도가의 역사였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으로만 읽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첩을 덮고 항아리 앞에 서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때 그녀의 코끝을 스치던 향들이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억일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걸 잃어버린 걸까?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며 한동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동석은 말없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유리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각 병에는 그녀가 과거에 빚었던 술의 샘플이 담겨 있었다. 동석은 병 하나를 꺼내 광숙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마 대표가 5년 전에 만든 장광주입니다. 기억하시죠? 광숙은 병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그녀는 병을 코끝에 가져갔지만 여전히 아무 향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동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마 대표, 술은 향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술에 담은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광숙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만든 술인데 내가 느낄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동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단했다. 그럼 다시 찾아보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할 겁니다. 광숙은 그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깊은 절망 속에 잠겨 있었다. 다음 날, 술도가의 작업실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형제들은 광숙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점점 초조해졌다. 오천수는 납품용 술을 점검하며 말했다. 이대로면 호텔에서 클레임 들어올 거야. 형수님 손길 없으면 이 술 진짜 평범해. 오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수님한테 말이라도 해보자. 그냥 이렇게 두면 진짜 끝나는 거야. 하지만 흥수는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자존심 알잖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독고탁,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보여줄게. 각오해. 한동석은 이를 악다물었다. 독고탁의 음흉한 계략은 점점 더 치밀해진다. 마광숙을 겨냥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마치 폭풍처럼 쏟아진다. 그녀를 세기의 악녀로 낙인 찍는 독설과 함께 전 남편 오장수의 교통사고가 마광숙의 사주로 일어났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인터넷 포털과 SNS는 마광숙의 과거를 파헤치는 악의적인 댓글로 도배되고 그녀의 술도가마저 악녀의 소굴로 조롱당한다. 지칠 대로 지친 마광숙은 이 소문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다. 한동석과의 연애설로
이미 마음이 복잡했던 그녀는 이제 거짓된 음모론까지 떠안으며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다. 밤마다 술도가의 어두운 창고에 홀로 앉아 그녀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자문한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 고인다. 한편 한동석은 이 모든 소문에 배우의 독고탁이 있음을 확신한다. 신라주조의 회장으로서 그는 수많은 음모와 배신을 겪어왔지만 이번만큼 분노가 끓어오른 적은 없었다. 마광숙의 진실을 아는 그는 그녀가 단순한 돈을 노린 여성이 아님을, 그리고 그녀의 술도가가 그녀의 전부임을 알고 있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저열한 행태를 떠올리며 이를 악문다. 내가 너를 아들 친구의 아버지로 존중해줬더니 감히 런짓을 벌여? 독고탁, 네가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소집하고 독고탁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는 지시를 내린다. 한동석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독고탁과 신라주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운다. 독고탁은 자신의 계략이 순조롭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는 방송국 PD와의 통화에서 더욱 대담해진다. 마광숙이 한동석을 꼬드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라주조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는군요. 이거 특종 아니에요? 사람들 입소문에 마광숙이 호텔 재벌을 유혹한 여우로 낙인 찍히면 한동석도 결국 그녀를 버릴 겁니다. PD는 이 이야기에 완전히 넘어간다. 이건 대박이에요. 당장 기사화해서 띄워야겠어요. 자료 좀 더 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독고탁은 전화를 끊으며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그의 머릿속에는 마광숙이 무너지고 한동석이 굴욕을 당하는 그림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는 한동석의 반격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한동석의 비서실은 독고탁의 과거를 파헤치며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한다. 독고탁이 신라주조의 경쟁사와 비밀리에 손잡고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왔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난다. 더 놀라운 것은 독고탁이 과거 오장수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에 연루되어 있다는 단서다. 한동석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차갑게 웃는다. 독고탁, 네가 마광숙을 음해하려 했던 그 칼, 이제 네 목을 겨누게 될 거다. 그는 언론과 법조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한다. 동시에 그는 마광숙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한다. 하지만 마광숙은 소문의 충격으로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한동석은 그녀의 술도가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마광숙은 술도가의 작은 사무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며 눈물을 훔친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는 악플과 협박 메시지로 도배되어 있다. 그녀는 한동석의 연락마저 피해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진심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한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동석이 들어선다. 그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다. 마 대표,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마광숙은 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한동석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바라본다. 마광숙,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이 소문들 전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군지도. 마광숙은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인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도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단호히 말한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한 건 독고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반드시 끌어내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다. 마광숙은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순간 독고탁의 다음 계략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둘 다 알지 못한다.
독고탁은 한동석의 반격을 눈치채고 이번에는 마광숙의 술도가를 직접 노리기 시작한다. 그는 술도가의 원료 공급선을 차단하고 그녀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경쟁사와 손을 잡는다. 동시에 그는 한동석의 호텔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스캔들을 터뜨리려 한다. 마광숙과 한동석은 이제 단순한 연애설을 넘어 생존과 명예를 건 싸움에 휘말린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그는 과거 독고탁이 오장수의 사고와 관련된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독고탁도 만만치 않다. 그는 한동석의 호텔이 불법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거짓 기사를 퍼뜨리며 반격을 시작한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신라주조와 술도가 그리고 그들의 명예를 건 전쟁으로 치닫는다. 한편 공주실은 딸 마광숙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한동석과의 결혼을 꿈꾼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광숙이 한 회장님이랑 곧 결혼할 거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지만 마광숙은 어머니의 행동에 점점 더 부담을 느낀다. 공주실은 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문을 더 부추긴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문 속에서 마광숙은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녀의 술도가는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SNS에 도배된 악플,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동생들마저 보내는 의심 어린 눈초리는 그녀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른다. 마광숙은 술도가의 창고에 홀로 앉아 손에 든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본다. 사진 속에는 그녀와 오장수 그리고 그들의 짧았던 신혼의 미소가 담겨 있다. 장수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사진 위로 떨어진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술도가를 떠나려 하지만 한동석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붙잡는다. 마광숙,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독고탁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예요. 그의 약속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의 빛이다. 한동석은 복수의 칼을 갈며 독고탁을 추적한다. 그의 비서실은 독고탁의 과거를 파헤쳐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낸다. 독고탁이 오장수의 교통사고 직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신라주조의 경쟁사와 결탁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겨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진다. 한동석은 이 정보를 손에 쥐고 차갑게 웃는다. 독고탁, 네가 마광숙을 망가뜨리려 했던 그 칼, 이제 네 심장을 겨누게 될 거다. 그는 언론과 법조계에 자신의 영향력을 총동원해 독고탁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한동석은 마광숙의 고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는 그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술도가로 향한다. 한편 독고탁은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으며 한동석의 반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방송국 PD와의 통화에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드러낸다. 마광숙이 술도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기사를 띄워야겠어요. 그녀가 오장수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까지 퍼뜨리면 그 술도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PD는 이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다. 이건 특종이에요. 자료만 주시면 당장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독고탁은 전화를 끊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위협받는다. 한동석의 비서실이 독고탁의 비리 증거를 주요 언론사에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소문은 역으로 흐르고 독고탁의 이름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마광숙은 술도가의 사무실에서 한동석과 마주한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는 당황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낀다. 회장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린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한다. 마광숙,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 모든 소문은 독고탁이 꾸민 거짓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보여줄게요. 그의 말에 마광숙은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낸다. 하지만 그 순간 독고탁의 다음 계략이 시작된다. 그는 마광숙의 술도가 원료 공급을 끊고 그녀의 사업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 동시에 한동석의 호텔에 대한 새로운 스캔들을 조작해 그의 명예를 흔들 계획을 세운다.